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한 주의 시작이 아주 좋았는데요. S&P 500 지수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며 0.8%나 상승했고 나스닥도 0.9%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S&P 500과 나스닥에 비해 덜 상승했지만 여전히 0.47%나 상승했으며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맥도날드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은행과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 올해 들어 S&P 500은 거의 23%나 상승했습니다. 국채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하기 위해 주요 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2023년 10월 23일 이후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12일에 공격적 시그널이 발동한 이래로 꾸준히 공격적 시그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상승하며 S&P 500에 포함된 모든 산업과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것이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주부터 돌파를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갭 상승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정고점인 7월 10일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기술주가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 정고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우 지수 역시 오늘 상승했으며 지난 몇 달간 새 주요 지수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S&P 500과 나스닥보다 덜 상승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은 지난주에 바닥을 다진 후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셀은 변동성이 크고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므로 나스닥의 좋은 모습을 이어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돌파를 이루며 비트코인과 러셀이 함께 급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너무 빠른 상승은 오히려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천천히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트레이딩을 계속해야 하는 공격적인 상승장이 맞지만 이제는 개별 주식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섹터 전반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특히 개별 기업의 실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회사는 손절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를 이용한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UPRO가 9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9월 12일에 매수한 제 UPRO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에서 횡보와 약간의 하락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나스닥의 상승 동력이 S&P 500과 다우보다 약해 보이며 모든 나스닥 주식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듯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 보이지만 저는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횡보와 단기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질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할 것입니다. TSMC와 엔비디아가 상승을 이끌면서 USD ETF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상승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므로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고 지켜보려 합니다. 과매도 지수인 RSI는 UPRO는 67, TQQQ는 64, USD는 68을 기록하며 모두 7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열 상태에 다가가고 있지만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듯이 계속해서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시장이 다시 극심한 탐욕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이럴 때는 스마트 머니가 매도 시그널을 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전히 매도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매도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번 한 달 내내 상승장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상승을 즐기되 언제든지 하락 모멘텀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과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진 비트코인은 엄청난 돌파로 오늘 다시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내일 정고점과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돌파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지지선으로 내려가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5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부동산 ETF를 분할 매수해 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가능성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7월부터 이어져 온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던 부동산 ETF는 3달 만에 처음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을 잠시 하회했지만 더 하락하지 않고 다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추가로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 지켜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큰 저항선이 3개 정도 있는데요. 오늘 9월 저항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내일 이 저항선을 넘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ETF는 출시된 지 200일이 지나지 않아 200일 이동평균선이 없지만 가장 큰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하향선을 형성해 왔는데 이번 돌파가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매수를 고려하겠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아마존보다 매력도가 떨어졌고 여전히 메타가 1등, 엔비디아가 2등, 애플이 3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보택시 이벤트를 보며 상당한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신기하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컨퍼런스를 직접 다녀온 경험으로는 이미 미국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수준을 넘어서는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도시에서 상용화된 로보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가 관점에서 볼 때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2026년에나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어 당장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는 지지선이 유지될지 지켜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8월에 잠시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했지만 당시에는 가짜 시그널로 보였습니다. 지금도 시그널이 진짜인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배당금 관점에서 투자해왔으나 성장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평균선 돌파가 진짜 시그널이라면 언제든지 트레이딩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20달러를 돌파했을 때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고 판단해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전정 고점을 돌파할 때 바빠서 매수를 못했지만 현재는 138달러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제 140달러의 저항선이 마지막 관문이며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매우 커 보입니다. 하지만 저항선에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항선 돌파를 확인한 후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제 섹터들과 산업에서 주목할 개별 주식과 산업 ETF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주와 유틸리티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상승했는데요. 이런 광경은 드뭅니다. 유틸리티는 전통적으로 방어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기술주와 함께 앞다투어 상승하는 모습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현재 유틸리티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밝은 전망이 예상됩니다. 또한 유틸리티는 방어주와 배당주, 성장주의 특성을 모두 갖춘 독특한 섹터입니다. 따라서 유틸리티는 당분간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반도체 주식에서는 기술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와 TSMC의 비중이 큰 SMH는 현재 강하게 상승 중이며 2개의 주요 저항선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더 큰 상승이 기대되며 이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TSMC 역시 전고점 돌파 여부가 주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만큼 관망하면서 계속 지켜보려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최근 주택 건설업종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 지난 한 달 동안 횡보하면서도 지지선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7월 초에 매수 타이밍을 놓쳤지만 최근 횡보할 때 들어갔으며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주택 건설이 크게 위축되었고 아직도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택 건설업은 여전히 유망한 산업으로 보입니다. 유틸리티 ETF인 XLU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하락하여 5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1등 산업의 1등 섹터는 이렇게 급락이 강하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XLU가 50 이동평균선에 도달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돌파하며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강해 보입니다. 유틸리티 산업의 주요 주자는 현재 VST, CG, GV 세 회사입니다.
VST는 9월 초부터 시장의 공격적인 상승에 발맞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리더의 모습을 보였고 꾸준히 상승하며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주 하락 시기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며 매수 기회를 제공했는데 당시 매수했다면 훌륭한 포인트였습니다. CG는 놀랍게도 VST와 매우 유사한 차트 패턴을 보입니다. 시장이 공격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바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갭 상승까지 이어지며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폭 하락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후 다시 상승하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제 기대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개별 투자자들에게는 인기가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지만 스마트 머니들이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돌파 이후 꾸준히 횡보하다가 오늘 거의 전고점에 도달하며 돌파 신호를 보였습니다. 내일 실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큰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8월에 돌파를 시작해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기회를 기다려왔던 투자자들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전고점을 돌파해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또 한 번의 돌파를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4일 월요일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의 매매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10월 3일과 10월 10일에 매수한 비트코인 ETF IBIT를 공포 매매 시그널로 이용해 매수했으며 10% 수익률을 달성해 오늘 매도했습니다. 돌파 시 매수한 비트코인 ETF는 아직 보유 중이며 UPRO와 TQQQ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에서는 COLB, ETN, UMP를 돌파 매매로 매수했습니다. 반면 10월 1일 중동 긴장이 고조될 때 매수했던 로키드 마틴은 충분한 수익 실현을 이뤘다고 판단해 매도했습니다. 또한 BSTO가 돌파 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 매도했고 모건 스탠리와 TRN 역시 충분한 수익을 냈다고 생각해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적립식 투자 계좌에서 S&P 500 ETF VO, 나스닥 100 ETF QQQM를 매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ETF SMH와 월배당 ETF JPQ도 매수했습니다. 배당 투자를 위한 개별 종목이 딱히 보이지 않아 SCHD와 DJRO를 계속 매수 중입니다. 현재 공격적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포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횡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공격적 상승장은 하락 기회가 거의 없기에 오히려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난주 메타 추가 매수를 고민하다 횡보 국면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매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리더 주식을 찾고 더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진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 시그널이 계속 나타나는 한 저는 개별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며 상승장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그널이 변하면 언제든 매도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